처음에는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이 정도 그냥 조용하게 살 걸.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걱정되는 게 제 가족들이에요. 아, 이거 과거로 그냥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 진영에서 유일하게 술을 한잔하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아니, 술 먹으면 분명히 촬영 때문에 차 갖고 다닐 텐데 이거 집에 어떻게 가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통해서, 대리를 통해서 집에 귀가를 합니다. 안전하게. 대박 114 대리는 뭐 제가 광고 뭐 이걸 떠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운행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운행 내역인데,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거든요. 근데 대리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내가 술을 먹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대리가 안 잡히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대박 114 대리운전을 통해서 대리를 부르게 되면 배차가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대박 114 대리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 여기가 굉장히 이벤트도 많습니다. 아래에 저희가 이제 더보기나 댓글에 설치 링크를 고정을 해놓는데요. 설치 링크를 통하여 설치한 모든 고객한테는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5명 추천 시 교촌 세트를 또 증정해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시마다 또 메가커피 쿠폰 증정을 해드려요. 요것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용 금액의 10%를 항상 적립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일정 금액이 넘으면 내 통장으로 현금처럼 찾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래에 나가시는 링크를 통해서 대박 114 대리를 꼭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제가 여러 어플도 써봤지만 정말 대박 114 대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히 쓰고 있고 지금도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박 114 대리 많은 설치 부탁드리고요. 이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는 거 깨달으실 겁니다. 설치 고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차를 갖고 오셨고 이후에 또 스케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이다로 대체한다는 점, 예, 미리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소주 아닙니다. 아, 소주 아닙니다. 사이다예요. 예. 김규현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근황 이런 거 좀 여쭤보기 전에 저희 공통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면 평소에 주량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주량 많이 못 마십니다. 술 마시는 게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이런 술자리 같은 거. 예. 예.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 그럼 소주로 따지면 뭐 한 반병? 한 병까지는 어떻게든 예. 그 정도면은 평균 주량인 것 같긴 해요. 네. 한 병이면. 왜냐면 둘이서 먹었을 때 한 병 한 병 먹으면은 깔끔하게 네, 집에 가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근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요새 사실 뭐 워낙 바쁘시고 또 여러 그렇죠. 사건들을 겪으신 거를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 아시니까 그 근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죠. 이건 농담이고. 네네. 나 지금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아니야. 네, 깜짝 놀랐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네. 있고요. 예. 처음에는 제보를 할 때 뭐 저도 뭐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한 거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하고 나서 이제 쫙 다 끊어지고 막 나 음해하고 이 정도까지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관계만 이제 좀 소원해지고 그런 정도일 거지, 그런 정도겠지, 이렇게 예상했는데 고소당했잖아요. 맞아요. 저랑 인간관계가 끊어진 단톡방 그 선배 사람들이. 그분들한테도 손모 선배. 예. 이종호 대표는 뭐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하겠죠. 이종호 대표 반응은 예상했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단톡방에. 근데 그분들까지도 이종호 대표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를 고소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었나, 이분들이 뭔가 더 깊게 관여가 돼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어쨌든 공익 제보를 통해서 그 단톡방 멤버들의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까지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뒤에 뭐 네. 삼부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고소까지 대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죠, 처음에. 죽지 못해 산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 주셨지만 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게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구나.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제보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고 뭐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렇죠. 진상 밝혀질 건 밝혀지고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아는 거 제보했으면 끝이지 뭐. 다만 이제 제보한 걸로 날 뭐 그 당사자들은 날 미워하겠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원래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 존재하는 기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막 알고 보니까 막 그 검사가 무슨 이종우의 뭐 변호인을 했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나는 진짜 아까 그런 리스크가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저쪽에서 저를 그냥 단지 뭐 싫어하겠죠. 근데 막 고소해, 고발하고 그리고 막 이제 괴롭혀요. 이 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최혜병 사건에 그 VIP라는 그 호칭이 들어간 게 사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실은 사건인 거예요. 만약 그게 이제 확정이 난다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김규현 변호사님이 받는 리스크가 훨씬 더 저는 무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혀서 이제 진상을 밝히고 하면은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근데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백래시가 이렇게까지 엄청날 것이다. 여당의 뭐 중진 의원 나서고 막 TF까지 구성해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고 뭐 흠집을 내려고 하고 뭐 제 과거까지 다 파헤쳐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님이 김건희, 그 라인,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어쨌든 정부 여당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실 구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님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같이 도와서 어쨌든 최혜병 특검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혹시 후회를 하십니까? 아, 이거 괜히 했나? 왜냐면 김규현 변호사도 가정이 있잖아요. 혼자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가족이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와서 좀 후회를 한다거나 이거 너무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이 정도 그냥 조용하게 살걸. 조용히 그냥 닥치고 조용하게 살걸.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냥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그냥 일일이 하면서 살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걱정되는 게 제 가족들이에요. 무슨 짓을 당할지 어떻게. 맞아요. 그게 저도 저의 아내고 저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거 과거로 그냥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그냥 평온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면 거짓말이죠. 맞아요.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해봐도 근데 결론은 같아요. 또 돌아가도 저는 했을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난 이걸 고안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걸 아니까 이제 좀 더 잘 준비하고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좀 더 쓰겠죠. 그러니까 정의규현이란 말이 딱 어울리네요. 정의규현. 사실 정의규현 그거는 채널명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요거랑은 관련 없이 지은 거였는데 아니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관련 없이 지으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정의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검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바로 세우는 직업이 검사예요. 요즘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해서 그렇지. 아니 이게 원래 검사는 그런 거 하는 거. 맞아요. 현 검사들, 젊은 검사들 보면 원래 정의라는 거에 다 끌려서 맞아요. 검찰에 온 친구들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채널명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때 주변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냥 정의 규현해. 본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괜찮다. 그냥 그걸로 지어놓은 거고, 공익제보라든가 박정은 대령 변호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하게 되면서 이름이 좀 비슷해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변호사님이 어쨌든 공익제보자 이후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옛날에 어디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형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네 이러면서 막 응원합니다 막 그때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히 알아보는 사람도 좀 있어요. 어때요? 네,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응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저를 미워하거나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를 알아봐도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번 놀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한 분 정도씩은 그렇게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도 계시고 뭐 치킨집 사장님도 계시고 택시 기사님들 중에 한 분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택시 기사님 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그걸로 긁어버리시는. 그러니까 택시에서 자기 카드로 택시 네, 결제. 기사님이. 야. 이거는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이건 내가 삽니다. 먼저 그냥 긁어버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법인 택시 뭐 이러신 건가 보네요. 왜냐면 회사에다가 결제를. 예.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런 분들의 어떤 바람이나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또 많은 생각이 하게 들게 돼요. 되네. 이거 왜냐면 또 가족끼리 어디 가면 그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와이프 분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사실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랬거든요. 제 아내도 권리당원이에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드러나는 걸 원치 않죠. 전당대회장에 같이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같이 항상 다녔으니까 가보자 하고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오 저분 김기현 변호사 뭐 아내분이시구나 막 이러면서 잘 적절히 대응을 잘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뒤에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적응 안 되는 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아 괜찮아요. 먹고 예. 여러분들 이거 사이다입니다. 예. 우리 형님이 저기 다음에 스케줄이 있어갖고 녹화 이후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형님이 생계에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저 정치권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근데 변호사 출신이면은 돈을 맞아. 좀 벌 텐데 왜 생계가 어렵지? 예를 들자면 생계가 어렵다는 거는 약간 이게 좀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래요? 그런 것 거예요? 같고 예. 생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수입이 줄은 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다른 공익제보자분들 좀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일반인이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일단 회사에서 잘려. 어디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안 받아줘요. 잘 취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수입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다 흔들리고 파산 직전까지 가는. 그럼 변호사님은 어쨌든 이제 변호사를 하시니까 근데 의뢰가 좀 들어오는 게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변호사니까는 먹고는 사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이래봬도 전관 변호사예요. 부장검사, 검사장 높은 직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단가가 일반 변호사보다는 제가 좀 비싸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와 이대로만 가면은 자녀들 뭐 교육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부족함은 없겠다. 그래도 애들이 뭐 사달라는 거 웬만한 건 다 사줄 수 있고 집은 못 사주지만 차는 어때요? 차 타달라고 그 정도 가능하다. 차는 조금 차까지는 아니고 경차는 사줄 수 있어요. 경차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되겠다라는 해서 미래가 장밋빛 같았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요 활동을 하게 되고 박정은 대령 만나고 이제 제보를 하게 되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거품처럼.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온다는 게 뭐 어떤 이유로 안 오는 거예요? 저 변호사는 이제 공익제보를 한 변호사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맨날 신문에서 언론에 보면은 논란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제가 과연 내 사건을 열심히 해줄까? 나는 어쨌든 제가 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건 뭐 중요해 보이지만 하여튼 그거랑 별개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한 내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내일처럼 열심히 해줄 변호사가 필요한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거를 그렇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의뢰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고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님의 약간 종류가 또 좀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어려우고 복잡한 그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죠. 그렇겠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안 오고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혹시 무료 변론 해줄 수 있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와요. 근데 저도 땅 파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건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드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 이 단가가 많이 내려와요, 제가. 그래도 후원이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또 괜찮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뭐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라이브를 할 때 10만 명 넘어서 슈퍼챗이 8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그 기사도 났어요. 첫 라이브에.
그래가지고 그 막 후원 계좌로도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면 이제 1000단위. 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와 우리 착하게 바르게 살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분도 좀 마음이 많이 놓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네. 이게 생계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대출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막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자 나가고 막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진이 팍 줄어버리니까 좀 생계에 제가 지장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박정은 대령님 변호하고 그때까지는 제 변호사업에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게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알려진 것보다야. 예,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는 후원 수입, 유튜브 슈퍼챗 수입 이걸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감사한 게 그때 정말 거의 그 달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달쯤에 딱 그랬는데 그때 이제 들어와 주신 그걸로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랑 아내가 이제 막 진짜 이분들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열심히 살자. 그런 다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렇게 시민들이 또 이렇게 깨어있는 조직된 힘으로 이게 또 도와주시는 거고 네.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과 어떤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사실 시민들과 연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교회 가면 막 신이 너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신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효과인 것 같아 이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들이 있다. 이제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알려져 있다. 더 열심히 생활을 해야겠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원이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너는 이번 달 다음 달 뭐 이렇게는 먹고 살지만 그 다음 또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가뜩이나 변호사 그 단가도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네, 일단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건사를 해야 아, 그럼 그게 그래야 돼야지 이제.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혜병 사건 이것도 계속 밀고 나가려면은 그게 내 생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유튜브 공부도 좀 하고 구독자 23만 가까이가 됐죠? 22만 3만에 그 정도 되는 거. 진짜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 그래도 기존의 변호사 일 막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와서 이제 유튜브 공부를 막 하고 요즘에 OBS가 뭐야 막 아 그렇지 프로그램. 네, 저도 사실 이제 한국 나이로 나이가 이제 40이 됐어요. 머리가 이제 안 맞아요. 돌아가고 이거 뭔가 좀 처음에 이게 잘 기계에 약해져, 빠릿빠릿하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말씀 주셨지만 우리 저 규현이 형님이 사실 굉장히 동안이기는 해요. 솔직히 저랑 약간 친구 또래라고 봐도 사실 사람들은 믿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보다 한참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님이시고 근데 사실 나이에 비해서 또 막 변호사, 검사, 국회보좌관 뭐 별의별 거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재미가 있었던 거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게임 회사 창업했을 때 아 게임 회사 창업했어요? 네. 내가 그 얘기 못 들었네. 무슨 게임 회사 창업했어요? 그냥 모바일 게임 회사였어요. 아, 모바일. 그 당시에 그 애니팡이 되게 맞아요. 그때 유행할 그때거든요. 젊은 나이에 창업하셨네. 네, 제가 원래 이제 대학을 2011년에 졸업을 해가지고 3일 회계법인에서 1년 다녔고 회사 사고 팔고 하는 거 중개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집은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알지만 회사는 들어가면 사무실이 좋네 뭐 본다고 이게 그 회사가 그렇죠. 좋은지 모르지만 네, 네, 장부를 봐야 되잖아요. 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수익성이 있고 없고 그런 일을 이제 1년 하다 보니 여러 회장님, 사장님들을 만나게 돼. 회사를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게요. 나는 평생 이 회계법인을 다녀도 못 벌 돈을 이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있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을까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더라고. 그럼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보자. 회계법인을 때려치우고. 네, 그래서 회계법인 나와서 사업하는데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요즘 이렇게 게임 뭐가 있나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애니팡 유행하고 그 카카오 나온 게임, 카카오 그게 게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캐주얼 게임들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자 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됐어요 이게. 오 그래요? 초반에 매출이 막 한 6억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오! 그래갖고 와 이거 잘하면은 막 애니팡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정도는 나겠다. 이거 이대로 가면 후속작도 만들 수 있고 하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병특.
그 군대 안 가고 이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게임 회사에도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없었어요. 우리 공동 창업자 개발자들은 그걸 조건으로 데리고 온 아직 군대 안 간 친구들. 이런 애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퇴사하지. 그럼 또 구해야 되네.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니까 회사가 없어졌어. 폐업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한탕은 그래도 한 거 아니에요? 회사 차릴 때 이제 대출 받고 받은 거. 막 기술 보증 기금 막 이런 데 대출 받고 뭐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도 줘야 되고 성과급도 주고 하니까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빚은 안 졌어요. 빚은 안 졌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병특을 갑자기 없애버린 제도의 연원을 살펴 들어가 보니까 이명박이 나오는 거야. 이게 MB 때 마이스터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이스터고는 좋은 취지죠. 근데 여기 친구들을 다 집중 지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국방부가 대학생들한테 주던 병특 TO를 마이스터고로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한 명도 못 가게 된 거예요. 야,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있나. 그러게요. 그래서 무슨 치킨집 정모 같은 거를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갔더니 김광진 의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김광진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좌관으로 갔던 제가 거고. 백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영화 보여준다, 뭐 치킨 사준다 그런 오픈 모임을 많이 갔거든요. 가는 게 김광진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졌죠. 막 게임 회사 했었다 뭐 얘기하고 하면서 이 정책을 얘기를 했더니 들어와라, 같이 이걸 바꿔보자. 이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고. 마침 이제 국방위잖아요,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병무청이 그걸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걸 제도를 바꿨고 다시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켰구나. 그래서 막 그걸 변호사님이 하셨구나. 병특 다시 대학생급 부활시켰지. 그래서 막 카이스트 학생회 이런 데서 저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입법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 보좌관, 검사 요 중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 게임에서 창업하고 이제 잘 안 되면서 김광진 의원을 만나서 보좌관에서 법도 해보고 법을 바꾸고 그때가 제일 이제 보람된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입법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로스쿨 간 거고 뭐 거기서 검사 된 거고. 그럼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막 어플 이런 걸 보다가 무슨 홍보 뭐 이런 멘트가 있는 글을 봤는데 무슨 결혼정보 업체에서 직업 등급표를 매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 야, 뭐냐? 아무튼 높은 직급의 검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도 있지만 뭐 탄탄 올라가면 탄탄 데려올 수 있고. 근데 이제 검사를 어쨌든 그만뒀잖아요. 내가 검사를 그만두길 잘했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내가 변호사 개업하고 돈 잘 벌 때. 그때는 야, 검사 때려치기를 잘했다. 이게 변호사가 돈이 더 되네. 그렇죠. 검사를 내가 때려치는 이유는 실할은 돈 때문이에요. 박봉인가요, 검사가 그렇게? 공무원 치고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봤자 뭐 대기업만 이런 데 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녀가 이제 또 둘째도 나와가지고 애가 둘이고 저는 외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한 거예요. 그렇겠어. 마이너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야, 10년, 15년 이게 누적되면은 그 마이너스가 막 몇 억 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적인 거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구나. 뭐 이제 맞벌이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하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외벌이면은 진짜 그게 근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둘이 되니까 맞벌이를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자 한 거고, 이제 나머지 한 3, 4할 정도가 조직에 대한 어떤 굉장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어쨌든 그래서 검사 그만두길 잘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돼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검사보단 낫다. 검사 때보다 제가 한 3배, 4배. 그럼 훨씬 나은 거지. 그러니까 와, 이게 좋다. 그만두길 잘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제 9 to 6가 아니잖아요. 바쁠 땐 빡세게 일하지만 뭐 일이 없을 때는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였고, 두 번째로 내가 하길 잘했다라는 거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검사 그만두길 잘했다. 좋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잘 가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볼 텐데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이번 광고는 정치오락실의 대표 상품이죠. 아임굿입니다. 짜잔! 생생 활력 플러스 숙취 해소 이렇게 돼 있어요. 활력에 굉장히 좋은 음료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을 베이스로 만든 거거든요. 패션 후르츠, 미나리 추출물, 저기 사양 벌꿀 이렇게 각종 이 야채, 과채 재료를 넣어서 이걸 한 포에 다 만들다 보니까 비타민을 포함한 뭐 29종의 성분이 여기 다 담겨 있고 여기에 있네요. 맞아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패션으로 주고 이런 있고 것들이 미나리 추출 그렇습니다. 활력으로 드실 때는 아침이나 운동 전후 또는 운동 끝나고 또는 피곤할 때 요럴 때 한 포씩 먹어주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한 6개월 이상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진짜 너무 피곤한 날 요거 하나 먹고 차 운전하면은 잠도 안 오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미나리 추출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숙취 해소에 그렇게 좋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음료예요. 왜냐? 소주를 2병 먹는 사람이 이거를 한 포 먹고 술을 한 잔 먹으러 갔다 소주를 3병 먹을 수 있다. 아, 그럼 도루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변호사님. 저도 네. 한번 먹어보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굉장히 진하고 맛도 좋아요. 맛도 좋죠. 이게 제가 진짜 유일한 삶의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워를 하잖아요. 요 한 포를 탄산수 반컵, 여기에 탄산수 반컵이 있어요. 요렇게 따라서 요거를 섞어서 탄산수에 얼음을 동동 띄워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앞에 놓고 작업하고 여러분들 진짜 아임굿이 드셔보신 분들은 무조건 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지금 아래 나가시는 번호 있죠. 여기로 전화하셔서 정치오락실 보고 주문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4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정가에 판매가 돼요. 근데 사장님이 민주진영 지지자다 보니까 민주진영 지지자분들한테는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번호로 정치오락실 보고 문의했다고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임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